자, 드디어 국회직 문제, 국회직 8급 문제 4월 22일 날 시행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늦게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해설지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풀이 강의 들어갈 건데, 국회직 문제는 지금 어디도 풀이가 안 하고 있어요. 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무원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타직률 강의에서 왜 국회직 풀이를 안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이유는 압니다. 어쨌든 여기서 풀이하니까는 여기서 공부하시고, 자, 강의와 그다음에 해설지가 있거든요. 해설지는 여러분들 좀 현재 하이클래스 군무원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학원 강의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예, 유튜브는 제 유튜브에 아마 같이 올라갈 예정이니까는 혹시라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2번, 3번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개관 한번 이야기할 정도 하고 여러분들 강의 바로 들어가자고요. 첫 번째, 국회직 8급 문제는 어려울 땐 되게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는데 뭐 이유를 밝힌 것은 없기 때문에 뭐라 할 것은 없지만은 이번에 국회직 8급 문제는 문제가 어렵냐 쉽냐 우리가 어렵다 쉽다를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일단 요 기준에서 이거 답이 뭐야? 너무 어렵다 이거. 답을 못 찾겠어. 이런 식으로 답 자체가 찾기가 어렵냐 쉽냐에 대한 정도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얘는. 답 자체가 답이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되게 많고 문법도 그렇고 어법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기본적인 이해만 되어 있으면 답 찾기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요구하고 정관 지어야죠. 비문학 많이 들어갔거든요. 비문학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지만은 비문학이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선택지도 길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추가 보기가 제시형 문제가 좀 있죠? 추가 보기 제시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오래 읽어야 되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렵다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시간을 또 오래 잡아먹어야 되고 이건 좀 다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읽고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그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따진다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답이 나와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자 이렇게 갑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험생이니까 25분 잡고 풀 수는 있다고 봐.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줄 수 있어. 한 3, 4분 많으면 5분 정도 플러스 줘서 한 30분 정도 넣고 풀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 강의생들한테 좀 일찍 오라고 그랬었지.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 얘를 알아두세요. 1시간 잡고 풀었다 그러면 정답이 많이 나와야 돼요. 거의 웬만한 부분은 다 정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점검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30분 잡고 풀었는데 시간 안에 들어왔지만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오답풀이를 들어갔을 때 그랬구나가 쉽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좀 함의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비문학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이 출제가 많이 됐지만은 뭐 문법이나 어문 규정, 어문이라고만 쓸게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법 문제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고 전체적으로 문제 수준은 쉽습니다. 한 번에 탁탁 답이 나오는 것들이었지. 그래서 아마 오늘 현장 강의생들은 보통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아침에 좀 일찍만 오셔가지고 문제를 접했다면은 금방금방 문제 풀고 여러분들 음료수도 한 잔 좀 드실 수 있는 시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안긴 문장의 유형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 우리 군무원 시험에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습 차원에서 안긴 문장의 유형 또는 문장의 짜임,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2021년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문장의 확장 방식. 문장 확장 방식. 그냥 문장의 유형 그래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안긴 문장의 유형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장난을 좋아하기. 아이들은 장난을 좋아하다 좋아하기. 그 다음에 버스를 타다 버스를 놓치기. 공부가 어렵다 어렵기.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다 오기. 전부 다 뭐예요? 명사절이죠. 그리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왜? 얘네들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좋아하다, 놓치다, 어렵다, 오다로 기본형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술어가 되어서 하나의 주어 서술어 관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봐야 돼요.
예를 놓고서 나는 하루도 달리기를 걸은 기억이 없다. 달리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당연히 명사로서의 달리기가 있어요. 있지만 이 문장에서 봅시다. 나는 하루도 달리다. 달리다, 달리다. 얘는 어때? 서술성이 없고요. 당연히 서술성이 없기 때문에 서술어가 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야? 주술 관계를 만들 수도 없어요. 얘는 그 자체로서 명사. 얘는 그 자체로서 명사. 여기서는 명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사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5번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될 수가 없다. 정답은 그래서 5번. 얘는 단순히 뭐 하면 돼요? 품사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달리기는 명사이고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기본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은 달리기를 거르다. 걸으니 기억을 꾸미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긋은 다음에 관형절이 되겠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명사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긴 문장의 유형은 다른 것은 5번이죠. 됐죠? 2번으로 갈게요. 한 두 문제 하고 나서 거기로 가야 되겠다. 거기 뭐지? 쉬었다가 나머지 봐야 되겠어.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어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법은 하나하나 끊어봐. 하나하나 끊어봐. 하나하나 끊어봐야 돼요. 독감, 유행이 어법이라고 그랬어. 주술 호응인지, 성분의 생략인지, 아니면 중복 표현인지, 중의성인지, 외래어식 표현인지, 또는 맞춤법인지, 표준어의 사용 여부인지 여러 가지 모두 보셔야 돼요. 독감, 유행이 지나가는 대로 다시 옳게. 어법이라는 게 모든 것을 용광로처럼 빨아먹는다 그랬죠. 얘는 뭐 띄어쓰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맞춤법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틀릴 만한 게 없죠. 근데 2번은 어디서 틀렸어요? 우리는 서로 걸맞는 짝이 아니라는데 의견 일치했다. 기억나죠? 걸맞다 형용사. 그러니까는 걸맞다의 활용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걸맞 은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걸맞다 형용사 걸맞은. 발음으로는 걸맞은. 이거는 어법이라고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맞춤법 문제죠. 맞춤법 문제죠. 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용언의 활용, 양상,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어요? 품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익숙하다, 익숙지. 살아나가는 어휘의 대. 생각컨대, 생각건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얘기할 게 없고 솔직히 기대하다, 기대치도 않지. 기대하지도 기대치도 않은 선물을 받아서 고마웠어요가 아니라 고마웠어요. 뭐 이렇게. 일단 딱 봐도 이 문제는 뭐예요? 딱 봐도가 아니라 일단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춤법을 낸 거예요. 다시 말해 어법 문제 나오면은 항상 생각해. 항상 생각해. 그래서 조심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한민복 시인의 광고의 나라에서. 광고의 나라에서. 한민복 시는 잘 알려진 시인인데 교과서 시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시도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 보는 시를 감상하고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문제죠. 물론 이거는 표현기법이라고 봤는데 이 시 내용 파악하지 못했으면 표현기법 못 찾아요. 광고의 나라에 살고 싶다 그랬어요. 제목이 광고의 나라에선데 광고의 나라에 살고 싶다. 아마 이 사람 뭐 광고 카피라이터인가?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행복과 희망만 가득한 이거죠. 절망이 꽃피는 광고의 나라. 분명히 마지막 행에서 광고의 나라는 절망이 꽃피는 거라 그랬어. 절망이 꽃피는 거라 그랬어. 절망이 꽃핀다 그랬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광고의 나라는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절망이 가득한 나라예요. 근데 그 절망이 가득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으니 얘는 반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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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더라도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릴 거야. 반어입니다. 반어예요. 반어죠.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마을의 전설이 주저리 열렸다라고 할 때 주저리는 뭔가가 열리는 그 상태의 모양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태법이에요. 의태법.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법.
그 다음에 모양이나 상태를 흉내내는 의태법도 비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원관념, 나그네요 보조관념, 얘는 은유법. 그리고 군무원 시험에 은유법 나온 적 있었죠? 구름에 달 가듯이 얘는 직유법. 그 다음에 어둠은 새를 낳고, 그 다음에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어둠이 어떻게 새를 낳겠습니까? 얘는 뭐야? 화류법. 화류법. 이렇게 되는 것이지. 됐죠? 4번. 지문을 좀 넣어봤는데 길죠? 길죠? 문단 3개짜리예요. 이런 정도 크기 지문은 우리 군무원 시험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직열 문제도 많이 내고, 당장 6월 10일에 있을 지방직 시험에서는 이 정도 길이까지는 나올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군무원 시험은 이 정도 길이 지문은 하나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연습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수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뭐 수능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면 일반적인 문제니까. 근데 문제가 좀 쉬워서 지문을 다 읽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꼽아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지문만 이해했다면 정답 자체를 고르는 것은 어렵진 않았어요. 근거를 제가 해설지에다가 다 넣어놨으니 여러분들은 정답만 설명할게요. 마지막 문단 근거 찾으면 좋겠죠.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서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할게요. 80년대 이후 유전학과 뇌과학 등 생물학적 방법론이 크게 발전하면서 성격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부모의 양육 방식 등 환경을 강조한 정신 역동학에 비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내향성과 외향성은 성격 형성에 대한 기질의 영향을 발보해주는 특성이 있는 것인데, 내향성, 외향성 이처럼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보편적인 특성을 발견하려고 노력이 이어져왔고, 성격의 5 요인인 모델과 같은 그런 특성적도 다 이런 것으로서 확립이 되었다라고 했으니 4번에 유전학의 발달에 따른 적절한 것 찾는 거예요. 일련의 발견들은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특성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격을 어떻게 뭐 내향성, 외향성, 중요한 건 이거죠. 5개의 요인 모델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보면 좋죠. 결국에 이러한 노력 때문에 성격의 5가지 요인 모델과 같은 보편적인 특성들을,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5가지만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특성론적 성격을 만들어냈으니 이렇게 보편적인 특성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발전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 말을 요렇게 바꿔주는 것으로써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추론은 추론인데 수준이 좀 낮은 추론이다. 지문에 대한 이해 정도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은, 뭐 충분히 이해만 되어 있다면은 정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그런 문제고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문제 자체가 쉬웠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얘는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정답 외에 나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답까지도 건드려야 한다고 본다면은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는 문제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직을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만 이해했다면 정답이 너무 쉽게 뽑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간 잡고 문제 푸는 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은 다시 한번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문제를 풀었다면은 어려워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의 수준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비문학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연습. 그동안에 연습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장 가는 마지막 전날까지도 비문학은 매일매일 풀다 가세요. 한 일주일만 안 해도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비문학은 항상 열심히. 5번으로 갑시다. 의문의 변동 문제죠. 표준 발음법의 문제이자 의문의 변동 문제인데 요거는 정확하게 수능 문제가 맞긴 맞아요. 근데 수능 문제인데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교 한 1학년 아니면 2학년 정도 이렇게 좀 문제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미안하다, 어렵지 않은 그런 수준의 문제이죠. 하나씩 봅시다. 근거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번 히읗을 발음할 수 있는 받침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방식으로서 시옷을 쌍시옷으로, 어디 있어요? 이렇게 히읗 뒤에 시옷을 쏘로, 니은 히읗 뒤에 시옷을 쏘로,
리을 히읗 뒤에 시옷을 써로. 얘는 1번이죠. 하나만 더 해주고 정답 간 다음에 얘는 그만할게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에이? 얘 정답 3번인데. 야. 정답은 얘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은 여기죠. 니은 히읗 뒤에 니은이 연결될 때 시읒을 발음하지 않고 안흔해가 아니라 안내.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이어질 때 리을 히읗 뚫흔해가 아니라 뚫는 뚫는. 여긴 유음화 되는 것이죠. 여기 2번 답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 니은을 발음하냐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상관이 없죠. 물론 여기는 보면은 어디냐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될 때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히읗을 니은으로 동화되는 것은 이렇게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갈게요. 얘는 먼저 뭐부터 가야 돼요? 히읗이 그냥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는으로 얘가 이렇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히읗이 디귿으로 교체 현상이 한번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는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뒤에 있는 니은에 의해서 동화되어서 비음화로 역행 동화 이루어져서 교체가 한 번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읗이 니은 뒤에 결합되는 경우는 히읗을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히읗이 디귿으로 교체되고 디귿이 다시 니은으로 동화되어서 발음된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나머지 제가 붙여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자료 5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자료 1로서 5번 미안해 5번 이렇게 근거 붙여주면 되니까는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장문 문제죠? 장문 문제입니다. 장문 문제예요. 장문 문제이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냥 비문학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문의 글을 비문학으로 바꿔가지고 또 비문학으로 물어보는 그런 것으로서 뭐 예를 들어 정답은 너무 쉬웠어요. 표현적 글쓰기는 참고 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청할 기회를 준다. 첫 번째 문단에 근거 있었죠. 표현적 글쓰기는 종이를 꾹꾹 참고 발설하지 않은 취약한 측면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경청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은 뭐 4번은 그냥 한 번에 딱 나오고 적어도 연습이 좀 됐다면 이 정도는 뭐 나머지 오답풀이보다도 그냥 4번 답하고 딱 하고 바로 치고 넘어가는 그런 깔끔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얘는 좀 넘어갈게요. 지문을 생략했는데 얘는 일단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일단 이런 거는 논리 문제예요. 논리 문제. 뭐 여기서 누가 뭐를 제안했고 얼마를 받아야 되고 논리 문제예요. 비문학 논리 문제로서 이 논리 문제를 풀려면 이제 상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선택지를 보면서 최적의 답안을 골라주는 것이거든요. 논리 문제인데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을 제가 2019년까지 복원을 모두 했었고 9급, 7급 책이 좀 보면은 군급의 군기잡기에 있잖아요. 군무원 국어 시험에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결과값을 내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식의 논리 문제를 출제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 복원으로는. 이런 문제는 어디 가냐면 PSAT, 뭐 리트 이런 식의 언어 문제로 대체되는 경우 있죠. 그런 데서는 흔히 내요. 흔히 냅니다. PSAT, 그다음에 뭐 리트 이런 문제에서는 흔히 내는데 이게 국회직에도 가끔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2년 전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땐 되게 어려웠는데 얘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긴 할 것인데 여러분들 너무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거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어라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은 없고 출제가 안 된다고 단정 지을 건 없어요. 하지만은 돼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못할 것은 아니다. 문제에 뭐라 그랬어요?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이죠. 문제가 물어본 대로 답하세요.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5개 중에서 좋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지 생각 붙이지 말고 자, 저는 이거 다 읽으면은 큰일 나니까
기역의 근커만 갈게요. 기역에서 바로 위로 두 줄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A는 이해했다고 생각할게요.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A는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제한하고 B는 그 제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나는 보아요. A가 단돈 1,000원만 제한하더라도 나쁜 놈이네. B는 그 제한을 받아들여야만 해. 왜? 안 그러면은 1,000원도 못 먹으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면 1,000원도 못 먹으니까 선생님 A가 이렇게 되면 너무 매정하고 너무 나쁘고 못 인정한 놈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B는 1,000원이라도 먹으려면 이 제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억, A가 제한한 1,000원을 받든가 아니면은 한 푼도 못 먹던가 가 맞고 나머지 확인해 보시고 니은에서 위로 두 줄 갈게요. 액수를 반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점은 이를 지지해 준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경제적으로 너네들이 행동할 것 같지?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의 하나의 행동 법칙을 설명해 주는 그런 하나의 실험이자 사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무한한 다른 생각을 다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은 1, 2, 4, 5는 아니고 2번이 가장 적절하고 선생님 저는 3번보다도 질문 많이 있었어 보면은 그래도 주중에 우리 학원 수강생은 아니겠지. 우리 학원 수강생은 내가 오늘 풀이해 준다고 했겠지만 해서 오늘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다른 학원 수강생이나 다른 공무원 준비생들이 혼자서 풀었단 말이야. 정답 해설지 없이. 이거 질문 많이 나왔어. 이거 말고도 다른 생각이 더 알파가 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만 고른다면 3번이 가장 알맞죠.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공정성 상호 이득 아니에요.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논리 문제였었어요. 논리 문제 나온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까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논리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 비문학 파악은 할 수 있어야지. 자, 8번 갑시다. 8번. 또 비문학이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글에 나타난 나이브 아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참 문제 볼 때 이 글을 읽을 때 뭐야. 나이브 아트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난 이제부터 나이브 아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을 거야 라고 연습이 되어 있으셨어야죠. 지금 보면은 PPT 화면상 한계상 보기는 뺐습니다. 보기는 뺐어요. 좀 볼까요? 교육받지 않고 어떤 하파이도 성형받지 않은 것을 갖다가 나이브 아트라고 정의 내렸죠. 우리말로는 소박파래요. 나이브 아트를 정의 내렸어요. 개인적인 즐거움을 주제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보여준다. 특징.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왜? 교육 안 받았으니까. 하지만은 그 목적은 뭐야? 개인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례. 뭐 사람들, 속하는 사람들, 앙리 루소, 보시장 이런 사람들. 이들은 서양 미술의 기본적인 원근법 이런 거 안 해. 왜? 교육 안 받았으니까. 어디에 영향받지 않았으니까. 특징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업화가 아닌 본업이 따로 있어서 아웃사이더 예술이었지만은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다음에 영역을 끼쳤다 뭐가 된 거야 앞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 그런 이후의 이야기를 다뤘죠라고 했으니 나이브 아트에 속해 있는 화가로 루소 그다음에 보샹 등이 있다 기억은 무조건 오케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두 개 아웃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이브 아트는 특정한 유파가 아니라고. 너무 쉽다.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딕은 나이브 아트 작가들은 서양 미술의 기본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않았다고. 정답은 1번으로서 금방 컷이 끝나는 그런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확실히 쉬워. 시 재밌죠? 아이고 박스를 좀 더 이쁘게 써야 되는데 시 재밌죠. 항상 시를 볼 때는 몰라 표기가 단단한 고요래. 단단한 고요. 시 재밌지 않아요?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장난이 빈들거리는 물 살짝 들끌 햇별 그런 소리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챘어요? 눈치챘어요 이거?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이죠. 별것 없어요.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 서로 핥아주는 표현이 재밌죠. 그리고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가 완성.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함. 이제 드디어 이 제목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모든 소리들이 다 스며들어간 다음에 드디어 도토리묵이 만들어졌는데 도토리묵 자체는 딱 탱글탱글 뭐야? 고요함이잖아.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말은 생략했지만 거기서는 고요함인 것이죠. 재밌어요. 그냥 도토리묵을 만들고 그것을 완성하는 데에 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독특하고 재미있게 시로 써내려간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시가 무슨 뭐 거창한 의미, 무슨 뭐 교훈적인 의미, 시대에 대한 아픔 이런 걸 꼭 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았던 뭔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재미있게 읊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연과 교감은 말도 안 되고 시를 전혀 잘못 읽은 것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처음 보는 시를 그 자리에서 읽고 아 그런 시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청각적으로 잘 표현했죠. 뭐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 무슨 소리, 의나도 나오고 엉길 때까지 이야기. 여러분들 제가 오답은 4번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거기 그 9번 문제 풀이를 길게 넣어놨죠. 그 긴 풀이를 모두 보시면은 1, 2, 3에 대한 설명, 5번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풀이 한번 보시면 되고 풀이를 볼 때 여러분들 핵심 이 시는 뭐다? 도토리묵을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독특하고 재미있고 아주 창의적으로 쓴 시다. 그러니까 바로 김선우의 단단한 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시예요. 마지막에 의인화 같은 경우는 따로 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죠. 여기다가 4번을 따로 오답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순서 맞추기 합시다. 비문학 순서 맞추기, 순서 배열하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문학에서 순서 배열하기 문제는 우리 군무원 시험도 잘 내고 있고요. 타직열 시험도 잘 내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국회직 문제가 순서 배열하기를 매우 좋아해요. 매우 좋아하고 한 문제 이상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문학 순서 배열하기 문제를 집중 연습하고 싶은 사람들은 국회직 문제만 좀 다운받아가지고 해설지가 있는 것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설지 없잖아. 우리는 있어요. 작년 해설지, 작년 강의 다운받으시면 돼. 그리고 재작년 거부터는 저보다 다 공기왕에 들어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국회직 문제는 좀 잘 안 해. 뭘 처음으로 봐야 되느냐. 일단은 얘는 처음이 될 수가 없는데 당연히나 뭐야. 라를 시작하는 글은 없었어. 가 2개, 나 하나, 다 3개, 다 2개였죠. 뭘 처음으로 시작할 것이냐. 얘만 그냥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영혼 없이 첫 줄만 읽으면은 다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동정신의학자 존 볼비는 아동정신을 활동하며 이유를 이어가 끝에 died.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얘는 안 돼. 왜냐면 아동정신의학자로 활동을 이어간 끝에라고 했으니까 앞에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가 아니면은 다루 가야 돼요. 시작은. 적어도 여기서 보자마자 얘 아웃, 그 다음에 이렇게 1, 2, 4, 5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죠. 라고 봤을 때 제가 이런 거 볼 때 가로 시작했다가 망했어요, 다로 시작했다가 망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개인 운빨인데 보통은 이런 경우면은 그냥 시작하는 순서대로 가는 게 일반적이 아니라고 봐요. 아동정신학자 존 볼비는 애착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이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이가 엄마와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존 볼비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애착을 연구했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가로 시작했어요. 가로 시작하면 이제 나로 가거나 다로 가야 되겠죠. 아동의학자를 연구할 그때 볼비는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아이는 일단 정답은 꽂고 갑시다. 대상이 아이를 세심하게 엄마와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아이는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불안정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애착을 이어간 끝에 애착관계가 불안정하다라고 나왔으니 가 뒤에 나가 이어질 수는 없어요. 잘못됐죠? 그러면은 가 뒤에 다로 가볼까? 애착이란 시간이 흐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지되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특징할 수 있다? 아니다. 그래서 핵심이지만 상대가 반드시 똑같다고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가 뒤에 다는 이어질 수가 있는데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아. 일단은 얘는 틀렸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지금 아웃됐어요.
그 다음에 가 다음에 다 다음에 나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다 다음에 불안정하다라고 했으니 다 다음에 나가는 것이 맞을까? 다 다음에 나가는 것이 맞을까? 상대가 똑같이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다 뒤에 바로 불안정하다로 가게 되면 내용이 안 맞죠.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야?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다음에 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얘도 아웃이구나. 연병헌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네. 이런 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번 시험이 그렇긴 한데 꼭 하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물론 개인의 차이는 모두 있겠지만 비문학에서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왔을 때, 순서 배열하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가부터 시작할 거냐 라부터 시작할 거냐는 그냥 하늘의 운빨이잖아. 그냥 운이잖아, 운. 이게 근데 잘못돼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볼 때 분명히 힘든 부분이라든지 시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은 내가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을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여기 지금 다 다음에 나 안 되겠구나. 다 다음에 나 안 되겠구나. 눈치를 빨리빨리 채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문학 연습되어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거 나온다고 그냥 무조건 제끼고 안 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좀 잘못됐고 마지막까지 연습 많이 하고 가세요. 다부터 가야 돼. 다부터. 애착이란 시간이 흐르고 머리 떨어지셔도 정의할 수 있다. 자, 다시 봅시다. 애착의 정의. 애착의 정의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다음에 가로 갈 거냐 라로 갈 거냐. 다 다음에 가로 갈 거냐 라로 갈 거냐. 만약에 다 다음에 라로 가게 되면 하지만 볼비는 해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죠. 처음 나오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다 다음에 가로가 써야 돼요. 나머지는 해설지의 흐름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거기 있죠. 다가 나의 뒤에 올 수가 절대로 없어요. 다는 나의 뒤로 절대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설명들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돼서 다시 한번 비문학은 마지막까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 비문학 순서 맞추기 수준으로는 상중하 정도라고 치신다면은 중상 정도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고 연습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끝까지 이어가시면 좋고 좀 더 구체적인 비문학 순서 맞추기에 대한 자기만의 방식을 터득하는 것은 우리 하이클래스 군문학원의 비문학 제가 10강 올려드린 거 거기에 설명이 좀 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 2달도 안 남은 시점에 그거 보는 건 아니야. 그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봐야 되는 거지. 지문을 생략했어요. 정답은 5번이고 지문을 생략했거든요.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문단. 여러분들 지문을 봤다고 생각할게요. 세 번째 문단에 5번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오류를 교정하고 최적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탑재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양질의 정보를 가려낸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신의 오류를 교정하고 최적화한다는 이 설명은 맞는 거예요. 이 설명은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읽으면 좋죠. 둘째 문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래? 챗 GPT의 흥미로운 특징은 매우 성찰적인 인공지능인 척하지만 사실은 매우 형편없는 자기 반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으니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서 봐봐요. 우리 이게 비문학이 선택지가 길어지잖아. 절반, 그 다음에 절반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죠. 얘는 후반부는 맞는 얘기지만 전반부가 틀린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어쨌든 5번 쉬운 수능 문제입니다. 쉬운 수능형 문제예요. 보기도 없기 때문에. 시험 끝나면은 거기 가채점 한 다음에 느낌 빡 오시게 되면은 빨리 거기 인공지능 들어가서 자기소개서 써놔요. 아시겠죠? 만약에 아니면 말고 내가 종강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는 인공지능 쓰는 게 맞아요. 그게 좋고 걔가 잘 씁니다. 제가 나중에 종강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얘기 잘 해놓을게요. 아마 여러분들 그걸 떠나서 학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그 다음에 1분 스피치 작성하는 거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써놓습니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애매한 게 지금하고 7월 이후에 그 원서 접수 있잖아요. 그때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지금 이제 7월 달 필기시험 끝난 다음에 서류 접수하러 공고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낫잖아. 인공지능 쓰는 게. 여러분 나보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눈치챈 다음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구체적으로 잘 써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으로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개성적이고 나만의 색채를 드러내는 글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베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그냥 걔가 대신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 발이 아프면은 신발을 신는 거지. 내가 신발에 의존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써야지. 근데 내가 안경에 의존하는 거 그건 아닌 거기 때문에 글쓰기를 AI로 대신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2번 보자마자 답이에요. 빈부귀천의 따라 아닙니다. 빈부귀천의 따라 아닙니다. 가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문 생략했어. 너무 길어서. 이 세상 모든 사물 가운데 귀천과 빈부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문장뿐이다라고 했으니 문장은 그런 거에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장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시작하자마자 얘기했어요. 보자마자 1초 컷 답. 이거 내가 지금 지문을 생략했는데 당연히 그러고 있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가나다라 마 한 다음에 다음은 글쓰기 자세에 관한 것이다. 가부터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당연히 가 읽고 1번 확인하고 나 읽고 2번 확인하는 거예요. 있지 또 가나다라 다 본 다음에 1번 들어가면서 가 어머나 다시 읽어야 되지. 안 된다. 그 정도 센스는 난 있다고 생각할게. 얘는 나머지는 해설지를 대신할게요. 13번 밑줄 친 동사의 쓰임. 뭐 동사가 뭘 중요해? 얘는 뭐다? 맞춤법 끝에 붙은 거. 구별해서 써야 할 말. 구별해서 쓰기. 그래서 뭐 있어요? 바치다. 바치다는 뭐야? 예물을 바치는 것이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재물을 바치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바치는 것이죠. 또 뭐 있어? 바치다. 해설지에다 제가 다 써놨어요. 그냥 여러분들 구별해서 써야 할 말. 우리는 구별해서 써야 할 말 모두 했어. OX 테스트도 한번 했었죠? 이 바치는 뭐야? 바치는 거야. 우산을 손으로 받치고 가는 거예요. 책받침을 받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 들이받는 것이고 피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어?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기다. 혀서로 가야 되는 거죠. 발음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 받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받치다라는 것은 뭐야? 걸러내는 것이죠. 술을 채에 받치다. 술을 채로 걸러가지고 이물질이나 아니면 건더기들을 걸러내는 것. 받치다. 그래서 요거 구별해서 써야 할 말. 구별해서 써야 할 말. 절대로 틀리지 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답은 2번. 2번. 뭐 한글 맞춤법 제 57항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구별해서 써야 할 말에 대해서 OX 텍스트 준 거 보셔도 되고 군기잡기 뒤에 해설지에 보면 정리된 것 보셔도 되고 뭐 많이 해도 되죠. 밑줄 친 피동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엄밀히 말해서 피동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맞춤법 문제이기도 해요. 집히다가 아니라 집다. 집다의 피동형은 집이다. 발음은 집히다. 집히다. 집히다가 아니라 집이다. 여기는 이루가 아닌 거예요. 피동전미사 이희리기 중에서 집이다에 이루 씁니다. 집이다에 이루 쓰는 겁니다. 집이다가 맞고 집히다라는 말은 없어요. 알겠죠? 나누다 나뉘다. 덥다 덥이다. 배다 배이다. 걷다 걷히다. 됐지? 얘는 오답을 봐도 정답이 4번이 나와서 처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짚히는 데가 있어. 짚히는 데가 있어. 여기를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희로 좀 착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솔직히 공부가 그래도 한 6, 7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 정도는 안 틀릴 거라고 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답이 쉬워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대략 하나 더.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했어요. 일이 있어서 숙제를 했다, 못했다. 이럴 때 못은 하다를 수식하는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수식하는 말 못과 수식을 받는 말 하다 사이는 띄어써야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돼요. 뭔가의 동안의 뜻인 간은 붙여 쓰는 거예요. 동안의 뜻으로서, 기간의 뜻으로서, 동안의 뜻으로서 간은 붙여 쓰는 겁니다. 제가 아마 해설지에도 넣어놨어요. 하지만은 전국 여행을 하고 들어왔대. 이게 뭐야? 소주 한 잔이나 어떤 기회에 어느 한 번에 한 번이 아니죠? 어느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원달, 투달, 쓰리달, 원달 동안 전국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했으니 한 띄고 달간, 한 띄고 달간 가야지 맞고. 진짜 많이 했다. 현재 사회의 여러 할 때 제는 접두사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죠. 여러 문제, 제 문제. 여러의 뜻인 제는 접두사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 쓴다. 제1장, 제2장하고 다른 제예요. 진짜 많이 했지.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할 때 얘는 붙여 쓰는 거죠. 왜? 하다에 하가 어간이요. 여기에 리을지가 들어간 거죠. 얘가 바로 어미인데. 어미인데 어떨 때 쓰는 거야? 3초, 2초, 1초 막연한 추측, 의문에 쓰는 리을지는 어미이기 때문에 뭐야? 앞말과 붙여가는 것이다. 여기서 해야 할지 여기는 잘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금액 할 때 총은 뭐예요? 전체를 합하다. 모두 전체를 합한 그런 것에 총은 접두사기 때문에 붙여가는 거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하시면은 뭐 총금액 전체를 합한 모두 이런 뜻으로서 뭐 총결산 한 해 총결산 또 뭐 있었지? 모두 다 공격하라 총공격. 그 다음에 모든 인원 총인원. 그다음 모든의 뜻 총이 모든의 뜻인 접두사기 때문에 모두 붙여간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끊으면은 15번까지 온 거예요. 15번까지. 이제 10문제 남았는데 글쎄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단정 짓기 참 뭐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들이는 것이지. 품이 많이 드는 것.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군무원 시험은 지식형 문제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문법도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내고 있고 지식형 문제 내고 있지만 우리 군무원 문제도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문학이나 보기나 선택지나 이런 것들을 읽을 거리를 자꾸 제시하기 때문에 얘처럼 뭔가 말이 길거나 뭔가 읽을 거리가 있어요. 비슷해지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읽는 연습.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해요. 자, 16번 갈게요. 이제 10문제 남았습니다. 아, 쉽다. 로마자 표기,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기. 그냥 얘만 딱 설명할게요. 종로로 발음하기 때문에 전음법에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로, NO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는 무조건 100% UI로만 적기 때문에 여의도 발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라 발음이 신라 유마 됐죠. 1번 종로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발음에 따라졌기 때문에 소리에 따라졌기 때문에 신라로 LL 그리고 리을이 일러지면 무조건 LL로만 적는다. 정답은 2번. 보자마자 1초컷.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좀 그게 뭐지 그거 뺐어요. 그 지문을 뺐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뺐는데 여러분들 17번 문제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오른쪽 끝에 올슨 패러독스는 알고 가야 되겠죠. 특별한 공동 이해관계로 묶인 소규모 그룹이 얼굴을 맞대고 단어의 일을 추진할 때 대단히 애매한 일반적 인식을 가진 익명의 대규모 집단보다 훨씬 뛰어난 추진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올슨 패러독스다. 그래서 올슨 패러독스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정답 3번에 대한 근거는 가장 마지막 글에서 나왔어요. 이 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어요. 우선 밑에서 셋째 줄이죠. 자신의 이해관계부터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특성 탓에 근본적인 긴장은 항상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니 올슨 패러독스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 글에서는 올슨 패러독스가 무조건 나쁜 거다. 문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머지도 제가 전부 다 문단하고 근거도 다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1번 현대화 과정에서 부각된 인간의 이기적 이해관계는 인간이 가진 자연지배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발달하게 되었다. 어디 나와 있어요? 1문단에서 얘기했죠. 첫 번째 문단에서 뭐 인간의 이기적 이해관계가 인간이 가진 자연지배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발달되었다는 설명 안 맞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때요? 지문은 길지만 할 만한 문제다. 할 만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이 국회직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 작년 거, 재작년 거, 재재작년 거 좀 다운받아 가지고 풀으시면 좋다. 작년 거는 제 해설지 전부 다 올려드렸고 여러분들 올려드렸고 재작년 거는 공기업 보시면 되고 18번 우리는 뭐 금방이지. 사이시옷 표기 맞춤법 문제지만 결국에는 한자 문제다. 한자 문제. 마구간은 마구와 간이 모두 한자기 때문에 한자와 한자와의 합성어는 어떻게 된 거야? 사이시옷 적지 않기 때문에 얘가 올바른 표현이고 시옷을 적지 않는다. 인사말 발음의 사이소리 드러나지 않아요. 인사말 그다음에 등굣길 어때? 발음의 사이소리 등굣길이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말 빨랫줄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새빵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말이지만 사이시옷을 적는 예외적인 규정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우리 얼마 전에 현진건의 운수조언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설명 한번 했는데 이 김첨지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아내에게 하는 말, 야 이 난장, 네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년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내려는 증이 맞아요. 그 뭔가 그 느낌, 증세, 증? 그런 허장성세, 괜히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첨지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막 학대하듯이 이 오라질년 막 이렇게 욕을 해댄 것은 뭐라 할까? 일단 아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밉다면 설렁탕을 사오지 않았겠지. 아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내가 죽었을 것이라는 그 불안함, 그 답답한,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만의 허장성세이고 그리고 그냥 그래서 쓰는 사람이죠.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물론 이런 남편 만나면 아이고두야 하겠지만서도 그냥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절대로 아내가 미워서 쓰는 말이 아니라 허장성세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서면서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해서 호통을 쳤다. 야 이 오라질려나 주구장창이 아니고 주야장천. 주구장창 아니라 그랬어. 주야장천, 주야불식 아니고 전전반칙 아니고 주야장천. 넌 왜 누워만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욕설 그리고 큰 말로 씻어내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 아내가 밉거나 싫어서 쓴 표현이 아니라고. 한자성어 문제도 이렇게 한자성어 자체도 쉬운데 말이야. 도금도 다 줬어요. 다 줬거든요. 쉽죠. 국회직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국회직을 별로 안 뽑아서 그런 건가? 너무 쉽게 냈죠. 자, 20번. 옛날에는 여자들이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었어요. 옛날에는. 이유는 농업기술이 형편없었고 여자가 필요했어요. 특히나 여자의 출산력이 필요했어. 그러나 달라졌지. 많이 발전했어요. 농경이 발전했고. 그러면서 옛날과 달리 남성들의 역할이 커지고 여성들의 역할은 집에서 보조자로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바뀐 거죠. 달라진 거죠. 1번이 맞고 2번은 뭐 틀렸어요? 여성이 배제되었다? 아니라니까.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야, 남성이 남성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니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 그전까지는 그럼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인가? 남성은 여성을 시족공동체로 인정하지 않게 됐다. 아유, 완전 벗어났고.
사냥 활동에서 여성이 남성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 대체 틀렸고 오히려 남성이 하게 된 것이죠. 남성이 그 역할들을 도맡아 하게 된 거죠. 앞부분만 하면은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넣었지만 여러분들은 다 읽으면 좋고 글이 참 재미있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았지만 글이 참 재미있죠. 일본 문학의 세계가 여자들에게도 열려있긴 했어도 헤이안 시대 여성들. 자, 우리 볼까요? 헤이안 시대 여성들은 그 시대 대부분 책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읽을 거리를 늘리기 위해 책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책이 자기들의 내용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읽을 거리가 필요했잖아. 여자들을 떠나서 누군가한테 읽을 거리가 필요했잖아. 여자들이 읽을 거리가 필요해. 나 읽고 싶어. 근데 나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내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 없어. 내가 받아들일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독특한 취향의 읽을 거리를 손에 넣기 위해서들은 뭐야? 그들만의 고유한 문학을 스스로 창조해낸 것. 그게 바로 헤이안 시대 여성들. 훌륭하신 분들이네. 그러니 1번 읽을 거리에 대한 열망을 문학 창작의 동력으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했던 사람들이 헤이안 시대의 여자들이죠. 여성들이에요. 그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잘 담아냈어요. 여기 틀렸지. 궁정에서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치밀하게 묘사했다. 아니라니까. 이거는 여자들의 문학이 아니에요. 여기 헤이안 시대 여성들의 문학이 아니었어요. 한문학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니까. 수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근거 작업을 했었죠. 많이 했습니다. 부패가 아니라 부패가 맞고 또 여기 연관지어서 셰프가 아니라 셰프가 맞고 애드립이 아니라 애드리브가 맞고요. 제스민이 맞아요. 제스민 참. 제스민이 맞아요. 자스민 안 돼요. 자스민이 안 맞고요. 당연히 자스민도 올바른 외래어 표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팸플릿, 태블릿, 팸플릿, 태블릿, 캐비닛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랬지. 그 다음에 꽁트 된소리 아니고 뭐야? 콩트 이렇게 가면은 맞습니다. 참 골고루 내서 고맙죠. 이렇게 골고루 쭉쭉 내주니까. 지문은 뺐는데요. 일단은 실험 결과 자체가 없으니까 5번이 답이에요. 실험 결과 자체가 없으니까 5번이 답이고 제가 근거는 다 넣어놨지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예를 들었다. 그렇지. 보면은 예를 들어 진짜 많이 나왔어요. 1번. 서로 다른 내용을 대비하여 맞죠. 상황이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 사람이 상황을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야? 상황이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 사람이 상황을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개념.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어요. 점화 효과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점화 효과. 점화 효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건 병렬적 구조. 그렇지. 병렬적 나열하는 것이고 늘어놓는 것이죠.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런 식으로. 맞죠? 정답은 5번이고. 윗글에 대한 이해. 봐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다? 중심 내용, 그 세부 내용 파악하기, 글의 내용 이해하기였죠. 사람과 상황은 서로 영향을 끼쳐요. 사람이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상황이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2번 경제적 불균형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지배할 수가 없다. 안 돼. 네 번째 문단 읽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불균형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왜곡된 관념들로 치닫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상황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다. 당연하지. 경제적 불균형. 나는 가난해. 돈이 하나도 없어. 저런 사람은 뭐야? 부자야. 난 지금 가난에 빠졌어. 먹을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뭐야?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되겠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유지한다는 뭐야? 남을 때리거나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뭐야? 남의 것을 먹튀하거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안 그래. 왜? 착하게 살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지배해 나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여러분들 돈 없다고 어디 가서 먹튀할 거예요? 아니면 무인 편의점 가가지고 거기서
집어 갖고 올 거야? 그러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은 경제적 불균형에 처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지배해 나간다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됐죠. 좀 쉽게 이해한다면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치진 않을 거잖아. 사람은 그렇지. 사람과 상황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 맞고, 부모 학대와 같은 상황은 선택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황이다 맞죠. 몸이 아플 때 상황을 설명하려고 조퇴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얘기도 했어요. 정답은 어쨌든 2번. 마지막 문제죠. 제가 거기다가 써놨는데 제목의 뜻을 한번 봅시다. 한시예요, 한시.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쓴 한시입니다, 한시. 제가 거기다가 설명은 넣어놨는데 제목 뜻 뭘까? 읽은 다음에 제목의 뜻. 아침에 밥 먹는다, 조반, 조식, 발, 이게 펴다, 나가다, 어디를 가다. 아침에 떠나다, 아침에 떠난다. 주제 찾아줘야 되겠죠. 아무리 고전시가고 한시지만 뭐 현대어로 다 풀어줬는데 이거 주제를 못 찾으면 안 되지. 첫 딸기 울고 둘째 딸기 울더니 작은 별 큰 별 떨어지는데 문을 들락거리며 살짝이 행이는 길 떠날 채비를 하네. 그래서 조발이에요. 그래서 조발이에요. 새벽에 길 떠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첫 딸은 시간적 배경. 그렇지.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 기억 맞습니다. 작은 별 큰 별 떨어지는데 문을 들락거리며 살짝이 행이는 길 떠날 채비를 하네. 주체가 여기 있죠. 주어가. 행이는 문을 들락거리면서 살짝이 왜 문을 들락거릴까?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살짝이 갈까? 행이는 길 그냥 가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놓고 보면 어때? 새벽에 일찍 첫 딸기 울 때 일찍 행이는 길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망설이는 것인지 무엇인지 시원시원하게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갈까 말까 살짝 가고 있죠. 두 번째 거 봐야 되죠. 나그네 새벽 틈타 떠나렸더니 행인이 곧 나그네였어요. 떠나렸더니 주인은 안 된다며 보내질 않네. 주인이 보내지 않을 걸 예상하고 염려해서 새벽에 떠난 것이고 문을 들락거린 것이고 살짝이 떠난 것이죠. 채찍을 손에 쥔 채 못 이긴 척 돌아서니 누가? 행인이 나그네가 닭만 괜스레 번거롭게 했구나 라고 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인은 안 떠났으면 좋겠고 이 행인 나그네는 빨리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근데 떠나자니 좀 미안하고 쑥스러운지 못 이긴 척 끝내는 돌아섰고요. 그리고 재미있죠 표현이. 괜히 닭만 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여러분들 글에다가 제목에다가 거기 여러분들 참고 작품 원문과 해설에다가 제가 설명 많이 다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이 설명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1920년 매일신보에 이종문이라는 그런 그 학자가 한시산책이라는 그런 연세 기고문을 쓰는데 거기다가 연세 칼럼 쓰는데 거기에 이 설명에 대한 이 시에 대한 설명을 넣은 게 있어서 긁어왔어요. 제가 거기다 출처 밝혀놨거든요. 자, 살짝이는 행인의 조심스러운 생임. 그렇지. 나그네이자 행인의 조심스러운 거야. 여기도 조심하는 이유는 안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인의 태도? 주인의 심정을 고려한 것이죠. 일단 니은은 안 돼요. 이거 화면을 넘어가서 얘기하죠. 얘 맞죠? 나그네와 주인의 관계가 바뀌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닭의 울음으로 인해 달라진 건 더 안 되고 다시 말하지만은 닭 울음소리는 뭐다?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요. 화자는 나그네와 주인을 관찰의 대상. 그렇지. 나그네와 주인의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자이고요. 화자가 나그네도 아니요 주인도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한시의 특징이다 보니까 여운을 주는 한시의 특징이다 보니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죠. 아마 이 주인은 나그네가 이 해설지 읽으면 돼요. 아마 주인은 나그네가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떠나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자니 매정하고 미안하니까는 살짝 떠나려다가 끝내는 다시 주저앉았죠. 내가 보기에 나그네는 오늘 떠나긴 글렀어요. 그리고 주인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병헌의 그 조발입니다. 어때요? 국회직 문제 깔끔하게 풀었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해설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면 이말저말 중원부원 할 텐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국회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곁들였고 해설은 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 부디 7월 15일에 도움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요건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애쓰셨고요. 내일은 주간 테스트 있습니다. 네.